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위대한 현인으로 칭송받는다.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했던 일을 완수했다.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을 극명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가 구사한 대화의 기술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불렀는데, 대화 중에 상대가 여러 번 네 라고 답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질문,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바로 전까지 격하게 저항하던 결론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언쟁을 벌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진다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떠올리고 상대가 네 라고 답할 만한 질문을 던져보라.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라. 누군가를 설득하다 보면 자칫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쉽다. 영업사원이 특히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그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설득은 상대를 잘 알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상대이기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끈기 있게 경청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라.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말을 끊고 끼어들어 충분히 설명하고픈 충동이 들겠지만 부디 그러지 않기 바란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전부 다 이야기할 때까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설득의 힘. 대형 자동차 회사가 부품 공급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간출인 세 곳의 제조업체에 다음의 내용을 통지했다. 각 업체는 견본을 준비하고 담당자를 파견해 당사자의 사장과 중역들 앞에서 관련 설명회를 가질 것. 그런데 설명회 당일 한 업체의 대표로 온 담당자의 목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종이에 사청을 써서 보여주며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나섰다. 그럼 이 발표는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겠소. 사장은 준비된 자료와 견본을 보고 참석자들에게 대강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업체 담당자의 입장이 되어 견본의 장점을 홍보했고 업체 담당자는 그 설명을 들으며 중간중간 미소와 몸짓으로 동의와 감사를 표했다. 나중에 영업 담당자는 나의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장님이 구매자의 관점에서 장점을 간추려 열변을 토해 주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계획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해냈던 계약 중 가장 큰 건입니다. 저는 사실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 제품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어필할 작정이었지만 그렇게 일방적인 말만 쏟아냈다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우연한 계기였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품의 필요성을 여실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상대방의 요구를 조용히 경청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양보하라.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스푸고는 말했다.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친구를 뛰어넘어라.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승리를 양보하라. 이 말은 어째서 설득력이 있는가? 친구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 친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그 입을 일이 없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친구를 넘어서면
그는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것이다. 겸손해야 하는 이유. 독일 격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은근한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기에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겸허하게 행동하기를 권한다. 그것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성과를 거두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미국의 작가 어빈 코브도 겸허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재판의 증언대에 섰을 때 변호사가 제가 알기론 코브 씨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작가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코브는 능력 이상으로 굉장한 운이 따랐던 것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우리가 겸허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냉철히 따지면 우리가 자랑하라는 성과 대부분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의 위협도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잊혀진다. 우쭐함에 자랑을 해도 듣는 상대는 지루할 확률이 높다. 더욱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여놓는 행위는 실질적인 손해를 자청하는 일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밀어붙여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사람은 강요된 것보다는 스스로 결정한 것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면 몇 가지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라. 어느 자동차 회사의 영업팀장은 부쩍 의욕이 저하된 팀원들을 불러 모아 팀장에게 바라는 점을 써서 제출하게 했다. 그렇게 취합된 요구사항을 칠판에 나열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에 적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기대해도 되는 것을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성실함, 정직함, 자발성, 낙관주의, 팀워크, 하루 8시간 열심히 근무할 것 등의 대답이 바로 들어왔다. 하루 14시간 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후 팀원들은 자진해서 그것을 성실히 실행했고 매출은 대폭 상승했다. 영업팀장은 팀원들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성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상대의 의견을 구하라. 우리는 타인의 강요나 권유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고 더 신뢰한다. 한 패션 디자이너는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객 A에게 디자인을 팔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150여 차례에 달하는 실패 끝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몇 장의 미완성 스케치를 들고 A를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다. 아직 작업 중인 디자인 초안이 몇 장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쓸만한 것이 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A는 잠시 스케치를 보더니 두고 가겠어요? 2, 3일 뒤에 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사흘 후 디자이너는 A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리고 A는 그 디자인을 모두 구매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하라. 시어도어 루스펠트 대통령은 정계 인사들이 극도로 반대하는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방법은 이런 식이다. 뉴욕 주지사였던 시절 루스펠트는 요직의 인사 임명을 앞두고
정계 지도자들에게 후보자 추천을 부탁했다. 당연히 정계 지도자들은 자신의 실리와 필요에 부합되는 인물을 우선하여 추천했는데 루스펠트는 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정중하게 다른 인물의 추천을 부탁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추천에서 루스펠트는 본인이 내심 꼽아두었던 인물의 이름을 거론되자 흔쾌히 임명을 거행했다. 루스벨트는 정계 지도자들의 해안의 관사를 표하며 그들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고 응당 자신에게도 그 같은 지지를 보내주기를 덧붙였다. 그 후 루스벨트는 본래라면 정계 지도자들이 반대했을 만한 개혁 법안을 모두의 지지 속에서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 팔지 말고 사게 하라. 어느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를 사러 온 부부에게 며칠째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었지만 부부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며칠 후 한 고객이 오래된 차를 팔러 왔을 때 딜러는 이 자동차라면 부부에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부가 매장에 도착하자 딜러는 고객님은 자동차를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것 같군요. 이 차를 운전해 보시고 얼마에 인수하면 적합할지 조언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했다. 부부는 흔쾌히 수락했고 시운전을 거친 후 $300라면 싸게 잘 샀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이윽고 딜러는 만약 고객님께 그 가격에 판매한다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본인들이 직접 평가하고 제안한 가격이었다. $300예요? 물론이죠. 부부는 답했고 거래는 즉시 체결되었다. 상대의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심는다.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무척 신임한 측근한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어떻게 대통령의 신뢰를 얻어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대령은 의견이나 생각을 대통령에게 넌지시함으로써 대통령이 해당 안건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대통령 자신의 발상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 계기는 승인나기 어려운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대령은 자신의 제안에 별 반응이 없던 대통령이 며칠 후 마치 스스로 떠올린 듯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명예보다 실리가 중요했던 대령은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전했으며 대통령은 그것을 본인의 생각이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도 윌슨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하우스 대령의 방법을 활용해보자. 공은 상대에게 양보하고 원하는 바를 얻어라.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본다. 누군가가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라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난하는 것은 바보도 할 수 있다.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보라. 현명하고 탁월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 나름의 숨겨진 이유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라.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고 자문하라. 그리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웠던 마음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간관계의 원칙을 습득할 수 있다. 명령이 아닌 공감으로 협조를 구한다. 집 근처 공원에 화재가 자주 발생해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화재를 일으킨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불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잦은 화재로 공원의 나무가 사라져가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던 나는 그런 이들을 보면 당장 불을 끄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명령조로 말하곤 했다. 젊은이들은 위험과 다를 바 없는 내 말을 따르기는 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당시에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내 분노만 쏟아냈을 뿐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려 보지 않은 것이다. 문제 해결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내 말투에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며 앞에서는 잠시 불을 껐을지라도 반발심에 더 큰 불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인간관계의 원칙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알게 된 지금 공원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젊은이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즐거워 보이는군. 나도 그렇게 불을 피우고 노는 걸 정말 좋아했지. 다만 공원은 큰 불이 번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겠나? 물론 내가 자네들에게 뭐라 할 입장은 아니고 그저 즐겁게 놀고 떠날 때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만 잘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저 모래구덩이처럼 불이 번질 위험이 없는 곳에서 불을 피우는 건 어떨까? 그럼 귀찮은 일도 줄어들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흔쾌히 협력해 주었다. 강요나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존심을 지키도록 배려하면서 해결을 논의하면 마찰없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공감에 굶주려 있다. 화가 난 상대방이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논쟁을 멈추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마법 같은 말이 있다. 진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분명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의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들으면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같은 입장이라면 자신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말에서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넷 중에서 셋은 공감에 굶주려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이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고매한 윤리관에 호소하라. 상대방이 내심 지키고자 하는 고매한 윤리관에 호소하는 것도 타인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가 되고픈 욕구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어느 건물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임대 계약을 4개월 남기고 퇴거하고 싶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 입주자를 찾기란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에 4개월치의 손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방적인 통보에 건물주인은 매우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입주자에게 말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나는 아직도 당신이 정말 이사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군요. 이제까지 쌓은 경험으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해왔고 당신은 약속을 저버릴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다음 달까지 며칠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남은 집세는 손해보겠지만 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계약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입주자는 다음 달 직접 임대료를 내러 찾아왔다. 가족이 상의한 나눈 결과 계약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